먼저 제네릭 개요입니다. 제네릭은 매개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기초해서 메소드와 클래스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제네릭을 매개 변수를 갖는 데이터 타입, 즉 파라메트라이즈드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제네릭을 사용하면 각 데이터 타입에 대한 별도의 메소드 또는 클래스를 생성할 필요 없이 단 하나의 클래스만 생성해서 그 클래스를 여러 데이터 타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왜 제네릭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8장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스택 인터페이스와 스택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int 스택 클래스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택 인터페이스와 int 스택 클래스는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블 데이터 타입이나 스트링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다면 이들 데이터 타입을 위한 각각의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택을 정의한다면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하고 더블 스택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붙여넣기 한 후에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바꿉니다. 생성자 이름도 변경하고 이 타입도 더블로 변경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더블로 변경하고 또 여기도 더블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석질했던 것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블 스택 클래스는 단지 int 데이터 타입 대신에 더블 데이터 타입이 사용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습니다. 또는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택을 정의한다면 스트링 스택 해서 클래스를 생성하고 이번에는 인티저 데이터 타입 대신에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사용합니다. 생성자 이름도 변경하고요. 여기도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팝에서도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고 푸시할 때도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푸시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석을 해제해 주죠. 결국 int 스택 클래스와 더블 스택 클래스 그리고 스트링 스택 클래스는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한 클래스가 됩니다. 또한 이 경우의 커다란 문제점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스택 클래스를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위한 스택 클래스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 즉 클래스 타입을 위한 스택 클래스도 정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스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점이 없어집니다. 각 데이터 타입의 스택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의한 스택 인터페이스는 int 데이터 타입의 int 스택 클래스만 사용할 수 있고 더블 스택 클래스와 스트링 스택 클래스를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만 합니다. 이제 스택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번거로운 작업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상속성에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모든 자바 객체의 부모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 타입을 사용해서 스택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은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데이터 타입 대신에 오브젝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 오브젝트가 되고 여기도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러면 int 스택 타입은 스택 인터페이스에서 파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택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스택 인플 클래스를 정의하기로 하죠. 스택 인플 그래서 임플리먼스 스택 그리고 메서드를 모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ivate object 배열 buffer 그 다음에 private int count 그리고 생성자를 추가하기로 하죠. public stack impl 해서 동일합니다. this buffer에는 equal new object 배열 10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this count에는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push 메서드는 if count가 10보다 작으면 버퍼의 count 플러스 해서 x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에서는 버퍼 마이너스 count 그리고 사이즈는 count를 넘겨주면 되죠. 이제 우리는 스택 인터페이스와 스택 인플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떠한 데이터 타입의 요소도 스택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택 is equal new 스택 인플 해서 is.push 해가지고 100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int i는 오브젝트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해서 is.pop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스택 ss equal new 스택 인플 해서 ss.push 해가지고 문자열 이렇게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하고 string s 해서 string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ss 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브젝트 타입의 스택 인터페이스와 스택 인플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특정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점은 스택에 어떤 특정한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만을 저장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택 해가지고 new 스택 인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에다가 push 해가지고 100 이렇게 정수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스택 push 해서 200.123 해가지고 더블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고 스택 push 해서 문자열 이렇게 해서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하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더욱이 이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경우에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O 해가지고 스택 팝을 했습니다. 이렇게 팝에서 반환된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가 어떤 순서로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제네릭입니다. 이 제네릭은 작성해야 하는 소스 코드의 크기를 현저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 타입을 보장하는 유연성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제네릭을 사용할 때의 이점은 이런 겁니다. 제네릭을 사용할 때 코드를 작성하기 쉽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클래스 또는 메서드를 작성하는 대신에 일반적인 하나의 클래스 또는 메서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너릭을 사용할 때 코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너릭은 데이터 타입 정보를 추상화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제너릭은 데이터 타입을 보장합니다. 타입 세이프하다는 거죠. 제너릭의 데이터 타입은 컴파일 시에 알려지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에러가 발생하기 전에 타입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